자, 애프터 이펙트도 이제 영상 사이즈를 기존에 정해 놓고 나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제 할 때는 영상 사이즈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고 영상 그대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처음에 내가 만들 영상 사이즈 규격을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자, 요 메뉴가 여기 화면 가운데 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으로도 있고요. 여기 이 버튼이에요. 눌러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도 있습니다. 얘도 Create a New Composition이라고 적혀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고 나면은 이렇게 글씨가 뜹니다. 메뉴가. 그럼 이제 팝업식으로. 자,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요게 이제 뉴 컴포지션 큰 게 보이는데 얘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처음에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할 거는 공튀기기 모션이고요. 여기에다가 공튀기기 자 라고 이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프리셋 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리셋 기능 같은 건 쓰진 않습니다. 프리셋 기능 같은 건 쓰진 않고 그냥 커스텀으로 눌러 주시면 돼요. 커스텀 눌러주시고 자 위드스 자 전 시간에 이제 HD랑 그 다음에 풀 HD랑 4K랑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요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풀 HD 사이즈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또 실무에서는 4K로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 풀 HD 사이즈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 HD 사이즈로. 여러분들 이니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자, 하나 갖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는 이제 픽셀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사각형 사이즈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스퀘어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사이즈가 옆으로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영상 자체가 홀쭉해져요. 좌우 폭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좌우 폭이 늘어나는 픽셀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눌러서 보시게 되면 픽셀 사이즈가 다 나오거든요.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옆으로도 길어지거나 위아래로 짧아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작을 할 때는 스퀘어 픽셀로 다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이제 외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스퀘어 픽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는 자 요것도 1초에 30프레임 요거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 30으로 쓰는데 이 30이 일단 3등분까지 하기가 조금 편해요. 반으로 나누면 15프레임 15프레임이고 3등분 하면 10프레임 10프레임 10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30프레임으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솔루션 이제 해상도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면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하프 사이즈나 아니면 서드 사이즈나 쿼터 사이즈나 이걸로 이제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1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추출을 할 때만 원본 사이즈로 추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화질을 낮춰서 기능을 약간 좀 밑으로 다운시켜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 보이는 부분하고 추출을 해냈을 때 보이는 부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똑같지 않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중간에 바꿔가지고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보이게끔만 세팅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세팅이 좀 달라집니다. 스타트 타임 코드라는 부분이 있고,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타트 타임 코드는 0이냐 1이냐 둘 중 하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0이면 0프레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이면 1프레임부터 시작하는 건데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냐? 0부터 9까지가 10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리고 10에서 19프레임까지가 10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1에서 10까지 계산을 하고 11에서 20까지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갈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타임 코드를 0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요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프레임 정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는 거 가지고 사람 눈으로 그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60초, 1초인데 그러니까 0.1초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0으로 두고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1프레임이나 1, 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크게 체감을 못 느껴요. 근데 요것도 완벽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구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놓고 저희는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듀레이션은 이 영상 길이를 얼마만큼 지정을 해줄 거냐,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냐, 1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인트로에 들어가는 로고나 타이틀을 제작을 하는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10초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 타임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얘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얘는 분을 얘기하고요. 얘는 제가 잘못 썼네요. 얘가 시간을 얘기하고, 얘가 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얘는 초, 얘는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프레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시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요,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는 10초가 되는 거예요. 10초가 됩니다. 근데 그냥 10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 10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1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10프레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짜리를 하겠다 그러면 0이 됩니다. 얘는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가 여기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 거는 타임 코드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에는 이제 프레임 코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시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 타임 코드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컨트롤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듀레이션 여기 설정하는 창 모양도 달라집니다. 0000인데 만약에 우리가 10초 듀레이션을 10초짜리로 해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그 10에다가 여기 프레임 레이트 있죠.
프레임 레이트 1초에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얘는 300이 되겠죠. 여기다가 300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00을. 그럼 똑같은 길이로 맞춰집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밑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눈에 많이 이제 피로가 모이니까 어두운 색으로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렌더링을 했을 때 요 검은색이 크게 여기가 색깔이 뭐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렌더링을 하면은 최종 결과물은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얘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작업 환경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이제 타임 코드라든지 프레임 코드라든지 그 부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타임 코드가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밑에 00000이 자, 약간 좀 흐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또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그 설정하는 창도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컨트롤 키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얘를 눌러서 보시면요. Create New Composition 요걸 눌러주시면은 자, 이번에는 듀레이션이 이렇게 프레임 베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요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뭐지? 설정이 바뀌었네? 해가지고 끄고 다시 거기 가서 설정을 바꾼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요거를, 자, 굳이 바꾸실 필요 없이 그 10 곱하기 요 프레임 레이트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나는 아까 그 시간 타임 코드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시면은 다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똑같이 저희가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 타임 베이스로 볼 거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한번 프레임으로 저하고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자, 공 튀기기 모션인데 이제 공을 튀긴다라기보다 저희는 이제 공 튀기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나 여러분들 닉네임이나 이니셜로 이제 통통 튀기면서 한 자리에 모이게끔 이제 글씨로 만들어지게끔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하나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T라고 적힌 아이콘이 있죠. 타입 툴입니다. 타입 툴로 글씨 이렇게 하나 작성해 주세요. 여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자, 글씨는요.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캐릭터라는 패널이 하나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위아래로 조절을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려서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면 색상이 주황색이고 외곽 라인 색상이 회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흰색에 이렇게 짝대기 들어가져 있는 거는 논이라는 기능인데 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컬러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뭐가 선택이 됐는지 위로 이렇게 올라와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 옆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색이 이렇게 선과 안쪽 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글씨 요거 타입, 글씨 타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 스타일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 100 픽셀 적혀 있는 거 이 부분. 얘는 이제 스케일, 얘는 행간 조절, 자간 조절 뭐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디폴트로 그냥 놔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 크기만 좀 조절을 해서 여기 셀렉션 툴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잡고 이렇게. 굳이 색깔 기능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아래에 있는 거 글씨 크기 이런 거 조절하는 세부나 얘는 지금 아마 화면이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얘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자 여기 밑에 기능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로 글씨 쓴 다음에 글씨 툴 가지고 얘를 움직여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셀렉션 툴로 위치도 여러분들 얘가 글씨가 완성됐을 때 어디에 배치를 시켜주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 물결 있죠?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요거 얘 눌러주시면 화면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하면서 어디다가 얼마나 사이즈로 둘 것인지 여러분들이 놔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것도 여기 밑에 보시면 파라그래프라는 패널도 있을 텐데 가운데 정렬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글씨 저희가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이렇게 좀 글씨 레이어 하나로 좀 잡아놨는데 이 글씨별로 좀 나눠 놓도록 할게요. 얘를 지금 요 글씨는 이제 하나하나 따로 움직여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레이어에서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크리에이트라는 기능에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씨를 하나하나를 도형화 시켜주고 그 도형화를 이제 쉐입으로 따로 별도로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눌러주시면은 레이어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자 얘는 자동으로 눈이 꺼지는 거고요. 그 위에 자 아웃라인 같은 이름의 쉐임 레이어에서 아웃라인으로 되는데 지금 빨간색이 글씨 레이어고요. 파란색이 약간 보랏빛 뜨는 요 파란색이 쉐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색깔도 얘가 기본 디폴트로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쉐임 레이어 여기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콘텐츠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글씨별로 이렇게 콘텐츠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다 나눠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여기 각각 요거 하나를 잡고 얘네들이 이렇게 통통 튀게끔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 모션을 잡아주기가 많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나눠줄 건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글씨가 6개예요. 6개. 6개라서 얘를 6개 만들어 줄 겁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세요. 6개. 제 거는 이제 글씨 개수만큼 이렇게 좀 잡아줬습니다. 글자 개수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제가 되셨으면 얘네들도 다 각각 여기 컨텐츠 안에 이렇게 이제 글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 얘는 첫 번째 거는
C만 남기고 다 지워주시고 딜리트로 C만 남기고 딜리트로 다 지워주시고 요거 글씨를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I 제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글씨를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지워주세요.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럼 그대로 여기에 이제 글씨 하나당 레이어가 하나씩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글씨들이 지금 보시면 중심축이 다 여기 글씨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선택은 요게 되어져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뷰를 좀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휠을 돌리시면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휠을 돌리시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 휠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휠을 꾹 눌러주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서 요 손바닥 모양으로 바꾼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드래그 해주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손바닥 툴, 핸드 툴입니다. 그리고 휠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좀 이제 확대해서 좀 보시면서 여기 맨 처음 글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중심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운데 얘를 여기 가운데쯤으로 옮겨 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자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요거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심축을 옮겨주는 툴입니다. 중심축 여기 보시면 얘가 중심축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펜 비하인드 툴로 얘를 끌어다가 여기 점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다 배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끌어다가 놓다 보면은 그래서 얘를 옮길 때 옮기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가서 스냅으로 이렇게 붙어요. 여기 사각형 가운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중심축을 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통통 튀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셀렉션 툴로 다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처음에 쓴 게 이 타입 툴을 썼고요. 글씨 쓰는 툴.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펜 비하인드 툴로 이걸로 중심점을 옮겨줬습니다. 자, 지금 요 세 가지 툴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툴이고요. 마우스 휠 돌리면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꾹 눌러주시면 요거 핸드 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글씨를 일단 먼저 요 S라는 글씨가 지금 저는 어떻게 올 거냐면 얘네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등장을 좀 할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 뭐 반을 나눠서 아니면 네 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C라는 글씨를 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저는 맨 앞쪽에 있는 이 글씨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션을 좀 잡아 줄 거니까요. 자, 먼저 이 C는 얘가 여기서 나타났을 때 한 2초 정도로 좀 잡아 놓겠습니다. 2초. 2초면은 지금 저희가 요거 프레임 베이스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프레임 코드로 한다고 해서 얘를 2초면 60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 60이라고 직접 적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저하고 똑같은 타이밍에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프레임에 여기 트랜스폼 요거 C라는 글씨 레이어예요. 요거 자, 트랜스폼 여기에 포지션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스탑워치 요거를 토글이라고 해요. 토글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래서 요 레이어 단축키 P 눌러주시면 되겠죠. P 눌러주시고 자, 움직임을 줄 건데 일단 맨 처음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통통 튀어나올 겁니다. 일단은 얘가 뭐 여기에서 왼쪽에서 또 오른쪽까지 나오는데 뭐 2초가 걸릴 거다, 1초가 걸릴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빠른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요 얘네들도 요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마름모 요 아이콘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은요. 여기 프레임, 얘를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0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0프레임. 얘를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작업을 할 때 뭐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이게 용어가 뭐였지라는 거를 초반에 좀 많이 까먹었어요. 이거를 인디케이터라고 여기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항상 요 파란색 뭔가 짝대기를 좌우로 움직이고 막 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 게 뭐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디케이터라고 그 용어만 좀 한두 번 몇 번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0프레임이면은 얘네들도 자꾸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 0프레임에다 갖다 놔주시고 얘를 왼쪽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글씨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시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위아래로 또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수평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할 때 Shift 키 눌러주시면은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하실 때 Shift 키를 눌러서 그래서 얘를 여기 끝까지 화면 밖까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제가 얘를 여기서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오게 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요. 얘를 여기서 뭐 높이가 어찌 됐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점 간격은 줄어들어야겠죠. 최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통통통통 튀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이 튕기는 거죠. 자, 네 번 반이 튕기는데 이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구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요. 공이 중력을 받으면서 점점 빠르게 떨어졌다가
튕길 때는 또 점점 빠르게 튕겨 오르다가 느려지면서 다시 또 떨어질 때 점점 빠르게 떨어져요. 그죠? 자, 요런 모션인데 이걸 과연 얘가 공이 1초에 몇 번 통통 튀길 것이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눈을 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가 1초인지 2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일단 무조건 통통 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간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눈으로 보면서.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60프레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0프레임으로 잡아놔서 지금 4번 반이잖아요. 그러면 10프레임에 올라갔다가 10프레임에 떨어지는 형식으로 놔주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10프레임에 올라가고 10프레임에 떨어지고 얘가 높이 뛰든 적게 뛰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가 여기서부터 모양을 잡아줄 건데 10프레임 뒤로 가서 20프레임으로 잡죠. 20프레임에 자 포지션 토글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건데 자동으로 아까 전에는 위치를 옮겼을 때 자동으로 얘가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지만 그죠? 옮겼을 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성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포지션 항목 왼쪽에 보시면 요 마름모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은 add or remove keyframe이라는 기능으로서 이 현재 요 수치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현재 20프레임 전이라서 40프레임입니다. 그죠? 40프레임 확인하시고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20프레임 전 20프레임으로 가서 또 한 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 정도 튀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맞춰줄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뭐 위치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상관이 없어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처음과 끝 사이에 키프레임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한 번씩 더 키프레임을 잡아주시고 키프레임을 좀 잡아주시고 요 간격만 조금 맞춰줄게요. 뭐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어차피 X축은 나중에 다 지워버릴 거라서 일단은 여기 간격을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아니면은 점점 좁아지게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간격만 이렇게 일정 비율로 비슷하게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위에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통통 튀는 모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션을 쓰실 때는요, 뭐 프리미어에서도 모션이 들어가요. 프리미어에서도 이제 모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에펙에서 이제 모션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래프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저하고 잘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위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래프 에디터. 자,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글씨를 자 여러분들 여기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요. 절대 이거 누르지 마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글씨를 선택해 주세요. 요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 놓은 모양대로 수치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프가 저희는 지금 요 상태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저하고 여기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저는 초록색, 빨간색 돼 있는데 뭐 어느 분은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 타입인데,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차트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단에서 왼쪽 눈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밸류 그래프라는 게 있고 스피드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스피드 그래프는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밸류 그래프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의미는요. 초록색은 Y축을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은 X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가로로 움직이는 건 X, 세로로 움직이는 건 Y축으로 해서 색깔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포지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에 X하고 Y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X축과 Y축 그래프를 별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별도로. 그냥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항목을 나눠줘야 돼요. X와 Y를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게 이제 separate dimens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항목을 분리시켜 줍니다. X축과 Y축을. 근데 이제 모든 항목을 다 분리시켜 주는 기능은 아니고요. 포지션 요것도 이제 저희가 단축키로 P, S, 그러니까 P 포지션 P를 눌렀을 때 나오는 포지션 항목 있죠. 트랜스폼에 있는 거. 이 항목만 분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그냥 다른 오브젝트에 또 중간 들어가면 또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좀 분리가 안 되고요. 뭐 여기서 지금은 바로 확인은 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포지션 항목은 X축과 Y축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이 그냥 막 찌글찌글해지면서 여기 X 포지션과 Y 포지션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요 X축이 여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자,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빈 공간. 지금 항목이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지를 해 주시고요. X축만 먼저 눌러줍니다. X축. X축 항목을 눌러서 여기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요 점 있죠? 요 점들 4개. 여기를 드래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점을 지워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요거 지우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얘네들은 일단 점을 뭐 건드리지는 않고 좀 해줘야 되겠네요. 모양이 어차피 달라지니까. 자, 요 가운데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래프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왜? 처음과 끝 점밖에 없으니까 이 가운데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라인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X 포지션이라는 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다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요 버튼 요거 키프레임 투 리니어라는 툴인데 지금 직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곡선으로 약간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직선 요거 눌러주시면 리니어 타임 요거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직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이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속도로. 얘가. 자, 이번에는 Y축. 자, 이번에는요. Y축으로 갑니다. Y축. 여기 밑에 화면도 여기도 너무 좁게 보인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여기서는 이제 휠로 스케일이 조절이 안 돼요. 줌인 줌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요 줌툴을 선택을 해서 밑에 내려와서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하단에 여기 작은 산과 큰 산 아이콘 있죠? 요거 작은 산으로 가게 되면요. 작은 산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좁아져요. 근데 큰 산을 눌러주면 여기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큼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좀 넓혀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넓혀놓고 좀 봐주시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마우스 휠은 안 먹어도, 마우스를 꾹 눌러서 움직여 주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꿔주시고요. 자, Y축은 요거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지우지 않습니다. Y축은. 아까 전에 여기 X축 지웠을 때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큰 요 네모들 얘네들이 지금 키프레임이거든요. 얘네들이 키프레임인데 아까 제 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막 여기에 있고 요렇게 있고 막 요랬었어요. 길이가 간격이 막 정확하게 맞지 않았었는데 아까 X축에 있는 그 가운데 점들 다 지우고 나니까 간격이 일정해졌죠. 그죠? 간격이 일정해졌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거 눌러줄 거예요. 여기 맨 오른쪽에 요거 두 개. 이게 뭐냐면은 easy, is, in이라는 기능과 왼쪽에 있는 것부터 in이라는 기능과 easy, is, out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뭐냐면은 이 각각의 키프레임, 요 키프레임들 있죠. 여기 양쪽에 지금 조그맣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핸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양쪽으로 핸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핸들 조절로 그래프를 곡선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값을 조절을 한다든지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easy, is, in이라는 기능은요. 여기 in이라는 기능은 속도가 점점 느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속도가 점점 느리게 됩니다. 여기 속도가 점점 느리는 거고요. 아웃은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프로 따지면 속도가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입니다. 얘가 인. 그리고 자, 느리게 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넣어주면요. 그 부분은 점점 느려지거나 점점 빨라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눌러주세요. 그러면 핸들이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지 인과 아웃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얘도 여기 선택 해지를 해줍니다.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 해지를 해주세요. 한번. 대신에 여기 초록색 라인은 보여야 됩니다. 초록색 라인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면서. 얘를 여기 점과 점 사이에 이 라인을 그러니까 클릭을 한번 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밑으로 또 한 번 당겨주고 또 당겨주고 계속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럼 점점 요 그리드 간격의 수치가 점점 커지면서요.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 글씨를 어느 정도에서 통 튕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뒷부분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밑으로 당겨서 대체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자, 10초짜리를 컴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봤을 때 얘가 통통통 튕겨 나오는데 뒷부분은 한참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얇은 회색 라인이 있고 두꺼운 회색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요 파란색 버튼도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 자,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은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줌툴로, 휠로, 그러니까 줌툴로 확대하고 축소해서 보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작업 영역입니다. 두꺼운 회색의 파란색 버튼은 작업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를 잡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까지 끌어다 당겨 놓고 그러면 작업 영역 벗어난 부분들은 어둡게 되고요. 작업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약간 밝게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넘패드에 키보드 넘패드에 숫자 0 있죠. 0을 눌러주시면 처음부터 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Y축 가지고 조절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X 포지션으로 갑니다. X 포지션. 여기 글씨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얘도 이지, 이즈, 인과 아웃을 다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이 X축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요. 요 앞쪽에 있는 요 핸들이 있습니다. 요거. 얘를 위로 이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여기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얘를 위로 올려주면 처음에는 넓게 뛰다가 점점 간격이 좁아지죠. 여기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동할 때 통통 튀어서 오는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와요. 그죠? 아까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약간 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여기 이제 그래프 에디터는 꺼줍니다. 그래프 에디터 꺼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굉장히 좀 빨라요. 이게 등장하는 게. 근데 좀 천천히 등장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키프레임 전체 선택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네들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잡고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전에 일단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전체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글씨가 통통 튀면서 오는 게 조금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디테일을 준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있죠, 요거 간격도 점점 좁아져야 돼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얘네 간격이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간격이 처음엔 좀 넓고요. 그 뒤에가 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점 좁아지죠? Y축 간격이. 그러면 공 튀기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바뀌어요.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여기까지입니다.